왜 소화가 안 될까요? 왜 명치가 묵직하게 아플까요? 왜 변이 갑자기 기름지게 변할까요? 그 모든 답이 췌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암은 나와는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믿다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숨어 있는 기관이에요. 위 뒤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췌장암은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거죠. 오늘은 몸이 미리 보내는 신호, 췌장암의 전조 증상 5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 스스로 몸을 체크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소화불량이 단순히 소화불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명치 통증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언제 췌장과 연결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 68세 김영호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를 달고 사셨대요. 당시엔 단순한 위염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변이 기름지게 변하고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검사를 하셨죠?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김영호님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게 1년도 더 전이었거든요. 그때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속이 안 좋으면 누구나 소화제부터 먹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놓치면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소화불량, 복통, 피로감 같은 증상은 누구나 겪지만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예방 습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았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조기 발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님처럼 늦게 발견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암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췌장암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5가지.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췌장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거든요.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면 췌장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고 결국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보고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률이 약 5배나 높다고 합니다. 5배라는 숫자가 정말 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당뇨가 새로 생긴 분들 중에서도 췌장암과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72세 김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자님은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의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완치가 가능했죠. 김정자님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당뇨가 있다면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당뇨가 새로 생겼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소화불량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는데 혹시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췌장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기름진 음식이 많을수록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췌장 질환 위험이 약 3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3배라는 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특히 고기와 술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65세 박용수님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와 술을 정말 즐기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명치 통증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통증이 반복되면서 검사를 받으셨죠?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의 육류 섭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는 게 좋아요. 특히 배부를 만큼 먹는 습관이 췌장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과식 후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이건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식사 후 속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 췌장암이 있었다면 본인 위험은 최대 6배에서 7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 유전성 췌장암이 전체 환자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59세 최미정님은 부모님 2분 모두 췌장암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위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최미정님은 지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세요. 40대 이전이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 한 번은 꼭 받아보세요. 유전적 요인은 피할 수 없지만 조기 검진으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당뇨로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검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술과 담배는 췌장세포 돌연변이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더 커지죠. 70세 서동우님은 매일 소주 반병과 담배 한 갑을 즐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셨대요. 10수년이 지나고 복통으로 검진을 받다가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서동우님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금주와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끊으면 그만큼 췌장은 더 지쳐갑니다. 가끔 마시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췌장은 회복이 느린 기관이라서 한번 손상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 잔의 술, 몇 개비의 담배가 여러분의 습관인가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경미한 증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췌장암의 가장 큰 적은 무증상과 방심이에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면 정말 늦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보고서를 보면 췌장암을 발견한 분들의 70% 이상이 증상을 3개월 이상 방치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 사이에 암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66세 조순자님은 소화불량으로만 알고 있다가 검사에서 이미 진행된 암을 발견했습니다. 조순자님도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셨대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드시면서 버티셨죠? 그러다가 체중이 급격히 줄고 황달까지 나타나서 뒤늦게 검사를 받으셨어요. 명치 통증,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이 반복되면 꼭 복부 초음파를 해보세요. 위내시경으로는 췌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췌장은 초음파나 CT로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체한 듯한 느낌이 계속되는데 그냥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췌장암의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뇨와 혈당 불안정, 고지방식과 과식, 가족력, 흡연과 음주, 그리고 경미한 증상 무시하기.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예요. 이제 췌장암의 위험을 알았다면 다음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 건강을 지키는 실천. 습관 5가지. 여러분, 아침에 과일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게 췌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든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과일 주스는 정말 당폭탄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줄어들고 당분만 농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더 빨리 오르죠. 과일을 드시려면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췌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밥이나 고기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데 채소를 먼저 드시면 그걸 막아줘요. 다만 드레싱이나 마요네즈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소스들은 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채소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소스를 적게 쓰시거나 간단하게 소금이나 식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췌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혹시 식사 순서를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채소를 먼저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췌장 기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배에 지방이 쌓이면 췌장 주변에도 지방이 쌓이고 그러면 췌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굶거나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요. 천천히 꾸준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췌장 효소 분비가 안정됩니다.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부담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최근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줄지는 않으셨나요? 체중 변화가 크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복부 초음파를 받으세요.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고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예요. CT보다 간단하고 부담도 없죠?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위내시경만 하시는데 췌장은 위내시경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꼭 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셔야 해요. 건강검진 항목에 복부 초음파를 꼭 추가하세요. 올해 복부 초음파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췌장은 말이 없는 기관이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기록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속이 좀 안 좋네. 요즘 피곤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메모해 두세요. 그런 증상이 반복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내 몸의 변화,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소화 불량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명치 통증이 반복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체중이 줄어들거나, 변의 색깔이나 모양이 바뀌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실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과일 줄이기, 채소 먼저 먹기, 체중 유지하기,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 받기, 그리고 내 몸의 이상 신호 기억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췌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소화 불량, 명치 통증, 변의 변화, 체중 감소 같은 작은 신호가 이미 췌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잘못된 식습관과 무관심은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고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당뇨를 방치하고 과식을 반복하면 췌장은 결국 무너집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기관이에요. 하지만 채소 위주의 식사, 금주와 금연, 규칙적인 초음파 검사는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술과 담배를 끊고 1년에 한 번 초음파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소화가 안 된다면 위가 아니라 췌장을 떠올리기입니다. 속이 안 좋을 때 그냥 소화제만 먹지 마시고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체중이 줄거나 변이 이상하거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꼭 췌장 검사를 받으세요. 김영호님처럼 늦게 발견하지 마시고 조순자님처럼 증상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오늘 하나라도 바꿔보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과일은 식후에 조금만 드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그리고 올해 안에 꼭 복부 초음파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췌장 기능의 숨은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췌장과 당뇨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신호를 느끼셨나요?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명치가 아프거나 피곤함이 가시지 않거나 혹시 그런 증상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